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PSK홀딩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 HBM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납품이 될 것이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4시 40분에 정확하게 속보로 전달이 되었었고, 시간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오전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갭상승 출발과 함께 단발성 강세 사이클을 형성을 했는데 말 그대로 하루 천하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은 결국에 채택을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에 놓여져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규모로 납품이 될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하루 천하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이 납품이 될 건데 현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매수를 해도 될지, 그리고 매수를 해도 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될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견해, 인사이트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은 정상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이 채택이 될 거라고 사실상 발언을 해줬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납품이 진행이 될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딱 하루 정도 움직이고 나서 대부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구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납품이 진행될 거냐.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제조업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엔비디아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수요를 맞춰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엔비디아에서 HBM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조차도 현재 HBM 같은 경우 많은 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올해 캐파를 다 판매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텍사스 공장 가동은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HBM 모멘텀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3파전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AI GPU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세대 GPU 같은 경우에는 성능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GPU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HBM 탑재량도 늘어날 거고, 수요 자체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적층량을 한 번에 높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GPU 성능이 증가할수록 탑재되는 HBM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GPU 하나에 현재는 HBM이 소켓에 4개가 들어간다면 차세대 제품부터는 8개 내지는 16개로 이 소켓 자체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결국에는 HBM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이 제조업 사이클이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종목들, 현재 반도체 업종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하방 리테스트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추세 전환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수출량 동향이 개선되면서 장기적 모멘텀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건 외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자본이 그리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나마 오늘 코스피 대표 종목 정도로 좀 들어와 줬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 동향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도 되는 이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의 순매수 없이는 반도체 반등도 극적으로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모아가는 단계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하반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상황이 둔화되면서 실제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GDP부터 시작해서 고용시장 제조업 지표까지 계속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또한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현재와 같이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죠. 금리 인하는 환율이 안정되고 결국엔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자본이 복귀할 수 있는, 또한 글로벌 증시가 상방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되는 경우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내에서 굉장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반등이 나올 건데 반등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
변동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시총 상위 업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확보한 종목들은 여전히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건 유효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변동성이 테마주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마주를 현재 하루 넘기는 매매는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이 테마주들을 모아서 하루 넘겨서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차라리 반도체 대장주들,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대장주들이죠. 차라리 이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얘네들이 현재 주가가 비싸도 훨씬 더 변동성은 적고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 HBM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이널 테스트를 담당하는 테스트 장비주기 때문에 계속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반기 연말부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본격화될 때 대장주로 치고 갈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얘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오픈 AI, 거기다가 애플까지 이슈를 타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항상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일본에도 진출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하루 넘기는 매매로 테마주를 가져가는 것보다 반도체를 가져가서 조금 더 천천히 계산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적어도 테마주 장세가 종료가 되기 이전까지는 훨씬 반도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반도체 업종 순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초반 반짝 강세 하루 천하가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 모아가야 되는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엔비디아발 강세 같은 경우에는 반짝 상승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삼성이 엔비에 납품한다는 사실은 장기적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는 없어도 이 국내 경기 수출량 동향을 개선시켜주고 있고, 저가 매수 메리트가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 랠리가 추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테마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 2월처럼 현재는 반도체 순환매를 준비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반기에 어차피 반등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 모아가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2월까지 모아가는 단계가 나왔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4월 초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찍으면서 피크를 찍었었죠. 이렇게 안전하게 모아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간이 하반기에 만들어질 거니까 2차 순환매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서 슬슬 모아가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당장 우리가 급등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안정성과 함께 계산된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반도체가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 매매는 잠깐 중단을 했어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한 종목이 차세대 반도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기존의 대장주들보다는 반도체 파이널 테스트 공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고 있으니까 함께 모으실 분들은 위에 번호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테마주 장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 장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는 매일 오전에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적게 먹는 종목들도 있고 대성에너지처럼 크게 터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크든 작든 우리는 꾸준하게 매매를 성공시키고 있고, 꾸준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단타로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면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라이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은 현충일로 시장이 하루 쉬어가죠. 그래서 우리 또 금요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